내란 정상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 계셨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또 개인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은 저하고 워낙 절친했던 그런 사이고. 사면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의견들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처음에는 이러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높이고 말겠지 싶었는데 이 이슈가 좀 쭉 가는 것 같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조국 전 대표 본인은 손살을 치고 있긴 한데 조국 혁신당 사람들 몇몇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재헌절 특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조국 혁신당의 어떤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조국 전 대표가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빨리 조국 전 대표를 특별 사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실형 살고 딸도 의사 면허 취소되고 아들도 석사학위 취소되고 친동생도 실형 3년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까지 사는 것이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어떤 그 애절함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예. 이제 정권 초기잖아요.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도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부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집에 배우자, 딸, 아들, 친동생까지도 멸문지화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이라는 이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폭넓은 어떤 공감대가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지지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예.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 특별 사면 문제는 보통의 특별 사면과는 조금 다른 감정의 문제가 있긴 하다. 그것을 정성호 의원께서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7월 17일이면 이제 한 달 남았고 물론 실제로 이게 특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음에도 오늘 한 신문 제목을 보니까 청구서 앞에 너무 빠른 청구서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고민해 볼까요? 7월 17일 날 재헌절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의 취임식을 하는 날일 겁니다. 예. 약식으로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헌절에 취임식을 할 건데요. 이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앞으로의 철학, 방침 이런 것들을 밝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날에 조국 전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이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볼까요? 자, 정치인이고 우리 편이면 내가 집권하면 다 봐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사법적 리스크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증언 하나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즉, 당시의 대북 송금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큰 쟁점이고 만약에 보고했다 그러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권 이후에라도 충분히 사법적인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위치에 있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헌절날 나를 사면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당신 안 벌었으니까 나를 사면해라 라는 청구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본인들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일반인들도 다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면해야 되는 논리가 있으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왜? 이제 곧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는 봐주기 정부야 라고 하는 그런 이 굴레를 씌우는 걸 아마 저는 꺼릴 거로 보여집니다. 재헌절을 지금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지금 사면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지금 대북 송금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같이
지금 북한하고 지금 내통했다는 지금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 재헌절 특사로 좀 해달라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고요. 전체적인 그런 사법 질서 또 국민 전체의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면하라 복권하라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초반부터 큰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글쎄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고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건도 있지만 이 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을 어느 정도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 사면복권의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또 작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건은 이번 달에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최종 결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결정된 다음에 지금 6개월 정도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뭐 누구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나 뭐 늘 억울하다고 하고 늘 사면을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마치 몰래 사고친 부지사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보고 싶겠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본인의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혁신당 모두 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에서 초기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이런 논란을 최대한 잠재워야 돼요. 이런 논란 없이 국정 개혁 과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그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전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다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좀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좀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간판 얼굴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전에 좀 나와서 막 복권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혁신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좀 서두르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는 그런 마음을 본인이 좀 표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형이 너무 길고 지금 형을 사실상 집행된 지 지금 거의 며칠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벌써부터 저렇게 표출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게 본인의 그 형이 너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사면 복권을 바라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가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본인이 처음에 시인했으면은 가족까지 안 번졌어요. 시인을 안 하고 자꾸 결백 주장하니까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확대돼가지고 본인이 키운 면이 있는데 본인이 정치계로 입문한 다음에도 결백 주장을 끊이지 않게 하면서 형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법적 투쟁을 계속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자신이 국회의원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이런 식으로라도 법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했던 소송인데 지금 또 굳이 그거를 취하한다. 이미 이 소송은 실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형사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른 소송에서 뒤집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패소로 거의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도 여지까지 남겨뒀던 거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거둬들인다? 학교로 못 돌아가는 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하는 거는 곧 있을 사면에 나를 넣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면의 심사 요건 중에는 범죄 후의 정황이나 교정 생활의 상태 이런 거를 같이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이제서야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